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컴 안정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내용은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라고 하면 사실 겁부터 나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 누구나가 할 만한 질문이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장 취업. 오늘은 자기소개서 관련한 내용일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한번 또 꺼내고요. 필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 기업이 좋아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이 질문은 제가 뭔가 더하거나 뺀 거 없이 제가 받았던 질문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사실상 딱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좀 많을 텐데,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좋아하는 역량이 뭐지? 이건 질문이 기업이 아니라 뭐 이 직무 아닌가? 뭐 이렇게 파악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뭐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우리 취준생분들도 보시겠지만 이제 취준생분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특히나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좀 깨닫는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 취준생분들은 명확하게 내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야 정확한 대답을 얻는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긴 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면접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소개서, 서류 통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작성할 때마다 내가 각 기업별로 자기소개서를 달리 쓸 거거든. 그럼 그런 때 내가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역량을 어필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역량을 좀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좀 쪼개 보려고 해요. 아마 이분은 그렇게 제가 쪼갠 것처럼 세부적으로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세부적으로 쪼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의 솔루션은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기업보다는 직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자 A라는 역량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B라는 기업은 뭐 소문자 B라는 어떤 역량을 되게 좋아한다.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업으로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보통 공통 직무로서 접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도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직무를 쓸 수 있고, B라는 기업에도 인사라는 걸 쓸 때, 사실상 A와 B의 기업이 요구하는 인사에 관련된 역량이 다르기는 조금 힘들겠죠. 물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은 뭐 생산을 위주로 하는 곳이라 생산직 분들이 많으신 곳이고, B라고 하는 곳은 서비스 기업이라 생산직 분들이 아닌 서비스 직무에이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규직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사업자분들과 협업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인사 직무에 역량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파헤치기보다는 일단은 기업보다는 직무별로서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됐다. 그러니까 인사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또 나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이 좋으면 뭐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좀 별로야. 그럼 뭐 좀 안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인사는 또 특히나 멀티태스킹이 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꼽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추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생산 쪽.
기업이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뭐 서비스 쪽이다. 내가 지원하는 쪽은 뭐 연구개발 쪽이다라고 하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각각의 원칙, 각각의 멀티태스킹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별로서 접근을 먼저 한다라기보다는 직무별로 먼저 접근을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기업별로 무엇이 다른가를 접근하자.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1번은 그래서 이렇게 기업보다는 직무로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 두 번째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한데,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 이게 이제 보통 책 제목도 있죠.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 한마디로 뭐예요? 스펙 없어도 돼. 글 잘 쓰잖아? 그럼 합격할 수 있어. 특히 어디에서? 자소서에서죠. 잘 안 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자소서라고 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을 안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전제로 까는데, 여러분을 보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뭐 성격이야 다 좋다고 쓸 거고 가치관도 다 좋은 거 얘기할 테니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걸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글이잖아요. 또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기보다는 뭘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인사직무하고 싶다며? 그럼 인사직무에 관련된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 거야? 인사직무를 하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은 뭐 동아리에서 부업 모집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은 실제 인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제가 오늘 제 단톡방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지금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HRD 인턴, 그 HRD 교육 4기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교육, 뭐 인사 관련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평가자예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내가 동아리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재를 정말로 정말로 잘 썼어. 너무 재밌게 잘 썼어. 그러면 뭐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인사팀 인턴이 있네. 이게 조금 더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네. 무슨 포스코에서 교육을 받았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비슷비슷한 스펙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소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이 예전에 뭐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학교 나오면 돼. 뭐 이 정도 학점 나오면 뭐 사실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뭐 꼭 어떤 인사팀 인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알바만 해도 돼. 동아리만 해도 돼. 그리고 그거 좀 재밌게 쓰면 잘 쓰면 돼. 이게 좀 통용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신입을 어떤 신입? 경력 있는 신입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어이가 없다라기보다는 슬픈 현실인데 인턴 사원들을 뽑는 면접관을 갔는데 현직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뭔 줄 알아요? 왜 인턴 경험이 없어요? 세상에. 인턴을 하려고 인턴 회사를 지원했는데 왜 인턴 경험이 없니?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에 여러분이 뭐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글 스토리를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세는 뭐냐면, 너 왜 이 일 안 해봤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스토리에 목매고 있을 거냐. 스토리란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스타 방식으로 써놓고 여기에서 이걸 내가 도전적 목표로 갈 것이냐, 창의적 방식으로 갈 거냐, 협업을 잘한 걸 갈 거냐, 갈등을 한 걸 갈 거냐, 실패를 한 걸 갈 거냐, 성공한 걸 갈 거냐. 그 경험이잖아요.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냐면 그냥 스타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승부 보셔야 돼요. 어차피 평가자가 멀찍이 봤을 때, 인사 지원했는데 동아리밖에 없다? 그럼 이걸 과연 읽고 싶을까? 아, 사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스토리에 신경을 쓰면서 맨날 이 글을 쓰고 다듬고 한다라기보단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인턴을 한 번 좀 더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인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찾아보면 꼭 인턴이 아니어도 뭐 알바도 괜찮고요. 인사 쪽에 관련된 알바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많이 뽑더라고요, 채용 알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무엇인가 좀 설정해 놓고 그런 노력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현직자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소중하고 좋아요. 이러죠. 그런 말에 여러분, 홀딱 빠지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자소서는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재를 갖고 있냐를 더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저는 이런 내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어차피 여러분의 학교 디폴트, 여러분의 학점 디폴트 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스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연관된 경험을 뭘 갖고 있느냐 이거니까 그걸 쌓자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스펙을 믿는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셔라. 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나 빨리 취업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인턴이고 뭐 이렇게 기업 재지 말고 일단 어디든 들어가세요. 작은 회사라도 사무 업무를 보더라도 총무 업무를 보더라도 그런 업무 보시면서 경력을 쌓으면 그게 스펙도 만들어질 거고 돈도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도 아껴줄 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라. 제발 제발. 아주 한 1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 야, 나는 동아리만 있어도 취업을 했단다. 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희망찬 스토리에 여러분도 낚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이걸 승부해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땐 무엇부터 생각을 하자. 이걸 스펙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저는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음, 자기소개서는 무엇? 소재가 참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소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는 여기서 어떤 역량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렇게 뽑아내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중요한 거는 구조입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쓰실 때 구조와 소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소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인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과정을 써라, 지원 동기를 써라, 그 다음에 뭐 포부를 써라, 강점을 써라, 목표 달성 써라, 실패 써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가 딱 있어야 돼요. 아, 실패를 쓰라고 한다면 실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지, 그다음 보완 노력 쓰고, 다시 도전해서 뭐 성공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뭘로 갑니까? 얘랑 같이 쓰시면 되죠. AI를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AI가 건드린 자소서는 떨어진단다. 글쎄요, 이걸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뭐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아요. 특히사 기업들은. 이거 언제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차피 뭐 이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AI는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업이잖아요. 얘가 주는 것을 그냥 100% 소화하지 말고, 얘가 주는 글들이 좀 오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쓸 때 있어서 지 멋대로 씁니다. 지가 상상의 나래 펼쳐요. 그리고 지가 받았던 다양한 소재들, 그걸 좀 짬뽕시켜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액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 바로 잡아야죠. 나 이거 안 했어. 내가 했던 건 이거다라고 내가 다시 가이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AI랑 쓸 때는 최소 한 5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의 글로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돌렸을 때 AI가 썼다라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글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왜? AI가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글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소재가 들어간 거고 여러분이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AI로서 구조를 잡으셔야 된다. 특히나 글을 처음 써보시는 비기너분들은 성장 과정은 뭘 물어보는 거니?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해 팁을 얻으시고 그럼 여기에 나는 가치관이 무엇이니까 가치관 넣어주고 그거를 했던 행동은 요 경험 A만 써줘. 아니면 B, C, D까지 넣어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착착착 잡힌 걸 얘한테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AI는 결국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내가 얘를 가지고 잘 구슬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을 좀 빠르게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자기소개서 쓰실 땐 AI를 잘 활용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미련하게 나 AI 절대 안 쓸 거예요. 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엑셀은 왜 쓰십니까? 엑셀 왜 쓰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AI랑 이제 우리의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요. AI가 주는 걸 내가 잘 명령하고 지시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오늘 질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기업이 좋아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 작성이기 때문에 소재를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먼저 직무를 생각하자. 그 다음 단계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속성이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 고민해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AI와 함께 잘 응용해서 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그 단톡방 그 주소 남겨놓고 제 유튜브 이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면접 카테고리는 면접, 뭐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직무면 직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